수천 년간 동아시아의 정신적, 사회적 근간을 이뤘던 유교. 중국에서는 1905년 과거제 폐지부터 문화대혁명에 이르기까지 격렬한 단절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유교를 후진성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철저히 파괴하려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제 중국은 유교를 국가 정당성과 소프트 파워의 도구로 삼아 다시금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재평가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유교가 가장 깊이 뿌리내렸다고 평가받는 한국은 어떨까요? 젊은 세대는 유교를 유교 탈레반이라 부르며 불필요한 의무로 여기지만 교육열과 연장자 존중 등 유교적 가치는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격동적인 단절과 재결합은 한국 유교의 미래에 어떤 교훈을 줄까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한국 유교의 미래를 예측해봅니다. 하종대 취중진단, 중국의 문화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동양 3국을 통틀어 전체 문화를 한마디로 특징짓는다고 한다면 바로 유교 문화죠.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중국의 국사편찬위원회 중화서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28년간 쭉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칭화대학에서 교수도 하셨던 중국의 정인갑 교수님을 모시고 한중일의 유교 문화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 바로 제 옆에 칭화대 교수였던 정인갑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하종대 취중진담. 유교 문화 하면은 중국이 발원지예요. 우리가 유교 하면은 공자가 떠오르고 바로 그것이 삼국시대 한국을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언제부터 유교 문화가 싹트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 때 네. 정치, 사회, 사상,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점차 형성된 게 유교 문화인데 네. 춘추 시대에 이제 완전히 완성이 돼서 이제 공자, 맹자를 걸쳐서 체계화되고 이 한나라 동중서에 의해서 그게 사회에 뭔가 하면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제도화한 그런 문화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 한국에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왔다 하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삼국시대보다 더 일찍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기록만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중국에서 형성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는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죠. 예, 중국의 유교 문화나 한국의 유교 문화나 내용은 같은데 네. 시대가 틀려요. 중국은 뭔가 하면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50년, 그러니까 450년 동안 중국에서 호황을 누렸고 네. 한국은 1400년부터 1900년까지 호황을 누렸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 합병 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지금 쇠퇴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중국엔 2000년 전에 호황을 누렸고 네. 한국은 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호황을 누렸고 네. 그래서 단계가 틀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중일 하면은 유교 문화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수세에서 내려온 걸로 생각하지만 중국은 이미 기원 후 250년 이후에는 중국에서는 사실상 유교 문화가 그렇게 번성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는 계속 번성을 했고 한중에서는 그래서 조선에 와가지고 가장 번성한 거죠. 보통으로 이래 오다가 네. 이제 고려 때는 네. 불교가 국가의 종교고 네. 조선 왕조 때는 유교가 유교가 국가의 지배 종교예요. 이념이니까. 그러니까 1400년부터 1900년까지 네. 이 유교 문화가 이 한반도에서는 호황을 누렸고 네. 이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50년까지 유교 문화가 중국에서 호황을 누렸고 예. 그래서 시대적 차별이 이렇게 엄청나. 그럼 시대적 차별이 이렇게 엄청나면 현실 생활에는 어떠냐? 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유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서 삼경을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학문적으로 하면은 과거를 볼 때 사서 삼경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게 그 사서 삼경이
나오기 전에는 오경이라고 있었습니다.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렇게 해가지고 오경이 있었는데 이게 백제시대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일본으로 오경 박사가 있어가지고 일본으로 그대로 전수를 해준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 사서 삼경보다도 13경이라고 유교의 경전은 13개로 지금 확립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에서는 우리처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했던 거는 한나라 시절 이후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유교 문화가 좀 더 약화됐다, 현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유교 문화 하면은 학문으로서의 유교가 아니라 문화로서의 유교하면 우리 실생활에 그대로 이제 밴 거잖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개인적인 그 의미에서도 유교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도 유교 문화가 있고, 또 정치 과정에서 유교 문화가 있는데, 한번 이런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백제시대에 일단 문헌에는 그렇게 3세기, 2세기, 3세기 이렇게 온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교수님 생각에는 고조선 시대에도 이미 중국에서 활발하게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나라 때 들어왔을 것이다. 들어와가지고 이미 정착이 되고 결국 이미 일본까지 3세기나 6세기 때는 이미 전파되는 때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현재 삼국에 모두 전파는 됐지만 삼국의 유교 문화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유교의 문화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유교 문화 할 때 개인적으로 반드시 도덕적으로 갖춰야 될 것 중에 인의예지신 오상 얘기를 해요. 예. 중국도 똑같이 있습니까? 그렇죠. 삼강오상, 한국에서는 삼강오륜인데 예. 중국은 오히려 삼강오상. 예. 이게 상이가 뭔가 이지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 5개를 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삼강오륜 할 때 삼강은 군신간의 관계를 말하는 군위신강. 신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위자강. 부자 간의 관계를 말하는 부위자강. 예, 부위자강. 그 다음에 부부간. 부부 간의 관계를 말하는 우리는 부위부강. 부위처강. 거기는 부위처강이죠. 예. 처나 뭐 부자, 여자 부자니까 똑같은 예. 말이고. 그렇게 삼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륜은 이제 임금하고 신하와 관계에서는 군신유의.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부자 관계에서는 부자 유친. 예. 그 다음에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서는 부부 유별. 예.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 관계에서는 장유 유서. 예.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는 붕우 유신. 예. 이렇게 5가지를 말하는데, 아까 그 내용은 같은 거죠. 이름만 다른 거죠. 예. 그죠? 아니 중국에도 그 오륜이 있긴 있는데 네. 많이 안 쓰고 네. 오상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름만 한국에서는 오상으로. 오륜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이름만 이제 오상이라고 쓴다 예, 이거죠. 예. 모두가 이제 결국 윤리, 상이라고 하는 말은 숭상하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좀 더 고귀한 것, 존귀한 것이라는 뜻으로 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게, 정 교수님은 이제 조선족이시잖아요, 민족이. 근데 조선족 사회는 유교 문화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살기 때문에 거의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보냐면 조선족은 이제 중국의 한족과 여기 한반도 사람하고 거기에 중간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 중국 사람보다는 유교 예. 문화가 많이 남아 있고, 예. 한국 사람보다는 유교 문화가 좀 퇴색되었고, 예. 그런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과거에 쓰신 글 중에는 한국은 유교 문화가 85% 정도 남아 있고 중국은 그 나머지 15%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족 사회는 한 50%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한 70% 70%. 봐요.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많이 남았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하종대 취중진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유교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를 우리가 매우 중시하고, 이거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형제, 남매 간의 관계에서는 재를 중시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효하고 재 이 두 가지 가치관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중국하고 한국의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국은 효가 어느 정도로 퇴색됐나요? 예. 우리 아파트에 5층짜리 아파트에 한 층마다 세 집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5층이면 15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전기세를 번갈아 가면서 받는데 이제 내가 15집 전기세를 다 받고 이번 달에는 네. 다음 달에는 또 옆집 사람이 받고 이렇게 아. 전기세 예. 그때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 지금은 그랬지만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한 번은 전기세를 받으러 이제 뭐 한 뭐 3층인가 뭐 어느 집에 가니까나 아들 며느리하고 한 대여섯 살 나는 꼬매는 네. 바깥방에서 네. 만두를 먹고 네. 늙은 이제 60대 아버지 어머니 영감노처는 안방에서 옥수수 가루떡을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만두는 고급 음식이고 옥수수 가루 음식은 저질 음식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다 별미인데. 아, 지금은 그 뭐 옥수수 가루떡도 별미로 먹지 뭐 그랬는데 그때는 그때는 뭐 옥수수 주식이에요? 가루떡이라 하게 되면 이거는 네. 뭔가 하면 아주 저질 음식이거든요. 아, 못 사는 사람이 계속 주식으로 먹는 게 예. 네, 옥수수 근데 가루. 그래서 근데 그 며느리가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뭔가 하면 심지어 농담도 좀 할 정도로 익숙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튿날 만나서 그랬지. 어제 당신의 집이 전기세 받으러 가보니까 좀 이상하던데?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해? 당신하고 남편하고 꼬매 아이는 바깥방에서 만두를 먹고 부모는 안방에서 옥수수 가루떡을 먹는데 그 당신이 효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펄펄 뛰면서 네. 뭐 말라 죽은 게 효야? 네. 우리 부부가는 출근해야 되고 네. 어린아이도 잘 먹여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좀 밖에서 만두 먹고 네. 노인들은 뭔가 하면 뭐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거 네. 그 옥수수 가루도 그 좀 과한 거지. 네. 네. 아, 그것도 과한 거지. 그것도 과해. 그러면서 다른 집은 뭔가 하면 부모를 이제 바깥에 쫓아내고 아예 같이 안 사는데 난 그래도 부모가 우리하고 한 집에서 사니까나 네. 대단한 효라 이게 자기가. 한 집에서 살아주는 것만도 효다. 그걸만으로도 대단한 바깥에 효라 내쫓지 않고.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예. 중국은 어떤가 하면 늙은 양조가 아들 며느리 집에 가 살기 아주 불편해요. 영감은 죽고 노친만 있으면 거기가 살 수 있어. 네. 그러나 만약 노친이 죽고 영감 아니면 아들 집에 절대 못 가서 아, 그럼 그 할아버지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야죠. 지금 이제 한국도 바로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며느리들은 많이 지금 없어져 가는 상태죠. 또 게다가 직장이 또 도시에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이 시골에 있을 때 같이 사는 경우는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상태. 핵가족 시대를 이미 한국도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식사 질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좀 저희가 들어도 좀 그리고 효가 없고 그다음에 예. 이제 형제간 관계는 재라고 하는데 예. 이무병으로 5년 반 동안 있을 때 예. 농촌에 가서 농민집에서 5년 반 동안 자면서 군사훈련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한족들이 생활 습관을 너무나 잘 아는데 예. 이 양쪽에는 방이니까나 형제가 이제 뭐 저쪽 집에는 형이 이쪽 예. 집에는 동생 이래 살아. 살고 가운데는 부엌인데 공유예요, 공유. 아, 세 칸이 양쪽은 방, 가운데는 주방. 주방인데 공유. 주방은 공유. 공유. 예. 근데 내가 뭔가 하면 그 동생 집에서 이제 자면서 군사 훈련을 했어. 예. 근데 그 이제 길림성에는 해마다 11월 5일경 되게 되면 돼지를 잡아요. 예. 식구가 적으면 한 마리 잡고 식구가 많은 집에서는 두 마리 잡는데 그걸 잡아서 얽혀 놓고 한 5개월 동안 먹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잡아놓고 형네 집에서 돼지 두 마리를 잡고 식구가 좀 많아. 예. 그리고 뭔가 하면 두 마리의 대가리 두 개, 발쪽, 예. 그다음에 내폭 예. 이렇게 삶아놓고 이제 마을에 여람은 친구들이 와서 술 먹고 좋다고 뛰는데 같이, 예. 동생은 한 부엌에 사는 동생은 제 집에서 또 옥수수 가루떡을 먹더라고 하네요. 왜 너 형네 집에 가서 고기 국물이라도 한 사발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거 옥수수떡이 더 좋아. 그 이튿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어제 그 형네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제 집에서 옥수수떡 먹으면 가서 먹지 않더라. 그러니까
형이 와 먹으라 말 안 하게 되면 절대 못 가먹는다. 절대 못 가먹는다. 아, 형이 먼저 당연히 동생을 먼저 불러야 돼. 동생을 안 부르고 마을에 친한 친구들만 불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을에 부른 사람이 한 열 몇집 그걸 불러서 왔고 예. 동생을 안 부르면 뭐 우리 같으면 그 부르고 안 부르고 했으니까 한 부엌에 사는데 예. 예. 이건 그렇고 먼저 불러야죠. 이거보다 더한 거는 이렇게 보통 부모는 동생 집에서 살아요. 예. 사형제, 오형제면 맞이, 뭐 둘째, 셋째에다가 맞으면 막내하고 살아 부모는. 아, 막내하고 부모님은 꼭, 예, 산다. 부모는 예. 꼭 막내하고 사는데 이래 넷째는 이쪽 방에 살고 막내하고 부모는 이쪽 방에 살았어. 예. 부엌을 공유하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죽으면 예. 마당을 갈라요. 예. 근데 그 기하도형이 아닌 마당을 정확하게 50%씩 가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딱 네모지지 않을 수 예, 있게.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유망한 어르신 한 너희를 꼭 불러다가 놓고 예. 그 네 사람이 중재하에서 이게 마당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예, 결정을 해요. 그게 몇 시간이 걸려 갈라. 이 갈라놓고 자 문제 없지. 그러니까 두 형제가 됐어. 그다음에 그 네 사람이 가. 간 다음에 이제 동생 마누라가 이제 남편한테 그래. 이거 마당 갈랐지만 우리가 좀 손해 본 거 아니야? 거기 그 네 사람 가운데 누구는 형하고 친하니까나 거기 좀 이렇게 유리하게 유리하게 해주고 우리는 손해 봤는데 네. 그러니까 남편은 그저 뭐 머리를 긁으면서 아무 소리 하니까나 왜 머리만 긁어? 손해 보고 마누라가 막 압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형인데 가서 싸워. 이제 너 한마디 나 한마디 이제 싸우다가 대부분 뭔가 하면 싸우다가 둘 다 식칼 들고 달게 들고 심지어 둘 다 도끼 들고 달게 들어가면 내가 그런 싸움을 5년 반 동안 수없이 말했어. 아, 그래요? 지금도 중국 농촌에 가서 찬찬히 살펴보면 이 형제간이 한 집에서 사는데 예. 그 마당 가운데다가 바다로 쫙 가르고 예. 대문을 따로따로 원래는 대문이 하나지. 예. 근데 마당을 가르고 대문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 집을 무난히 볼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는 이제 영촌이니까 한 몸이나 같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말도 있어요. 무촌, 아이남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순간적으로 이혼하면 남이고요. 같이 살면 영촌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촌이면서 영촌이다. 그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효제, 그다음에 이제 삼강 오륜 중에 일부를 우리가 봤는데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한나라 때는 중국에서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잖아요. 그러잖아요. 동중서를 통해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됐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국가 이념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이 되면 바로 이 유교 경전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등용했기 때문에 유교는 학문적으로도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그 과거 제도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과거 제도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수나라, 당나라, 그다음 명나라, 청나라 계속 있었지만 우리는 유교 경전이 많이 중심이었는데 중국은 유교 경전이 중심이 아니었죠. 어떻게 됩니까? 중국도 유교 경전이 중심이었죠. 중심은 그대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는 사서 삼경하자면 중국에는 사서 오경인데 그러다가 쭉 청나라에 왔서는 13경까지 거의 경서예요. 13경까지. 과거 시험 치를 때 이 유교 경전도 시험 치르지만 특히 당나라 때는 시, 문장, 송나라 때는 문장, 논문 이를 많이 취급했어요. 근데 물론은 시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유교 사상이 그게 이제 침투되는 거는 많은데 이제 유교 자체를 시험으로 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하고 중국은 과거제를 이렇게 실시를 했지만 중국은 수나라 때부터 했으니까 수나라 건국이니까 581년에 수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이제 과거제를 실시했고 우리는 고려 광종 9년 958년에 중국에서 온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를 실시하기 시작해서 조선시대 내내 과거제도가 실시됐고요. 일본에는 이 유교가 전파되고 유교 문화가 어느 정도 사무라이들한테 스며들긴 했지만 국가적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서 유학으로서 학문으로서 이게 발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반면에 베트남은 과거 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그죠? 베트남은 11세기 리왕조 시기부터 1075년 처음 실시돼 가지고 이 근대화 되기 전까지 과거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됐었고, 근데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제 유교 문화가 없어지는, 우리도 사실은 유교 문화가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퇴색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중국은 그 퇴색이 과거부터 이미 일어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유교 문화가 발전하고, 심지어 중국에서 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성균관대에서 와서 과거 중국을 연구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존이 잘 돼서 한국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시기는 결국은 사회주의 중국이 세워진 문화 대혁명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어떻습니까? 중국의 유교 문화가 퇴색되기 시작한 게 기원 한 250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미 퇴색은 지금까지 1800년을 지냈는데 1800년 동안에 3번 된소리를 맞았어요. 첫째는 된소리를 맞았다. 유교 문화가 위진 남북조에 도교 문화가 극성을 부렸어요. 중국에서 도교 문화. 그러니까 그 도교 문화의 충격을 받아서 유교 문화가 많이 위축됐고, 그다음에 1915년부터 1919년까지는 서양 문화의 충격을 받아서 신문화 운동을 일으키면서 전 중국에서 공자 사당을 한 2,000개 허물었어요. 공자 사당을 허물었어요. 그게 중국말로는 궁즈묘라고 하는데 그걸 허물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소리를 맞았고, 세 번째는 1966년 문혁하는 66년 6, 7, 8 석 달 동안 홍위병들이 집집마다 가면서 완전히 수색했어요. 사진 틀에 좀 낡은 사진이 있어도 다 꺼내. 그 집에 낡은 책 꺼내. 족보 꺼내. 그 집 마당에서 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문서 경유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800년간 지나오면서 된소리를 3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중국의 유교 문화는 내가 저기 말했는데 한 100분의 15가 남아있었을까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한나라의 유교 문화가 이제 확립되기 전에 진나라 시절에 진시황이 진시황이 분서경하면서 했죠. 유교의 경전 중 6개가 있었는데 6경 중에 악경이 그때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유교가 한나라 때 확립될 때 6경이 5경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악경이 빠지게 됩니다. 시경, 서경, 그 다음에 역경, 주역, 그리고 예기, 춘추 이렇게 5가지로 정립이 되는데, 결국은 유교는 4번에 걸쳐서 세게 얻어맞았다 이렇게 들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한 거는 3번이죠. 그 3번이고 이제 유교가 확립되기 전에도 한번 분석하면서 이제 경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유교가 호황을 누리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느 나라나 종교는 처음에 생길 때는 억압받았어요.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50년 동안 억압을 받다가 한나라 때 와서는 이게 뭔가 하면 중앙집권적 봉건 통치 체제를 세우는데 이게 유교가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중서가 백가를 이제 파출하고 제거하고 유교를 존대한다. 이렇게 세운 거죠.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 타격받았고 그 후에 3번 타격받았고. 3번 타격받고. 근데 이제 한국도 그리고 중국도 유교 문화가 이제 조금씩 서양 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행복 추구권 개인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퇴색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이 든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유교 문화의 퇴색을 좀 아쉽게 바라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이 아주 아름다운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인데, 특히 효, 제, 인의 예제신, 삼강오륜도 강조는 안 하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를 재현한 문화와 그 당시에
노예사의 말기에 생긴 문화가 한테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겁니다. 중국에도 남고 한국에도 남고. 예. 그렇지 않은 거, 예. 저 3대 종교, 예. 유교, 예. 기독교, 이슬람교는 다 노예사의 말기 산생물입니다. 예. 그 후에 인류 역사에 수없는 수천 수만의 종교가 생겼지만 다 성황을 못 이룬 원인이 예. 이 종교는 노예사의 말기하고 가장 그 적합한 토양이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인류 보편적 가치,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마. 예. 늙은 사람을 존경해야. 이건 인류 보편적 가치거든. 예. 그건 계속 남고 그 보편적 가치보다 더한 그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뭔가 하면 왜 중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냐. 예. 노인들 가운데는 그 향수병. 예. 옛날 유교 문화 때에 누리던 그거에 중국에는 없어지는데 한국에는 남아 있으니까나 예. 그 향수병에서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사회의 질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들도 유교 문화에 들어있지만 사회질서의 안정적인 질서를 추구를 한 거니까 또 그렇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 윤리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대로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강 하면은 군위 신강, 그 다음에 부위 자강, 부위 자강, 그 다음에 부위 처강. 부위 부강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신하가 왕을 뭐 받들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자식이 아버지를 받들어야 된다 아니면 부인 여자가 남편을 받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 아니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왕이 신하들한테 모범을 보임으로써 신하들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존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하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자식의 모범이 먼저 되라. 자식한테 강요하거나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저절로 배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이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더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봉건 사이의 어떤 그 계급 질서 이런 걸 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남들한테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고 심지어 보면은 충서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강요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한테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말씀하신 그 모모로 한다는 그 내용은 예. 인류의 보편적 가치고 예. 그 내용과 더불어 통솔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예. 부위 신강, 군주가 임금이 신하를 통솔한다. 예. 모범을 보인다. 모범을 보인다. 요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고 통솔한다는 그때 당시에 생긴 그 일시적인 민주적으로 합의제로 안 하고 일시적인 거라면 그때 왕정 때 어려웠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예. 우리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는 대번에 이걸 감촉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물져서 감촉 못하는 걸 예를 들어서 선후배. 중국에는 이제 한국처럼 그런 선후배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눈에는 한국의 선후배 관계는 그 보편적 가치를 떠난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 이거죠. 예, 그렇게 보죠.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들면 예. 이제 우리 아들이 현대 자동차에 시험 쳐서 예. 붙어서 이제 출근한 첫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신입사원에 땅땅땅땅 들어오니까 선배가 야 가서 담배 한 갑 사다 줘. 그러니까 저 후배가 다다다닥 뛰어가서 담배 한 갑 사가지고 헐떡거리면 와가지고 주니까 선배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담배값을 주니까 이 후배가 그 담값을 받아 엮고 나가자마자 세게 귀때기 피도 안 마른 놈이 돈에는 이골이네. 그러면서 어디 보자 하면서 그다음에 점점 돈 받았다고 그 돈 담배값 받았다고? 아니까나 그러니까 아들 후에 와서 알아본 데 의하면 후배면 드문드문 담배를 사가지고 공짜로 선배님
이거 담배 한 피시오 하면서 주는 거에 마땅한데 이거는 뭔가 뭐 사오라고 시켜서 사오고 사온 다음에 돈 주니까는 이 사양하는 거 아니라 덥석덥석 받아 제 지갑이었고 이게 한국에서는 이거 이러면 이거 선후배 관계에서 후배가 좀 잘못하는 거거든. 교수님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20년 전의 일인데 그건 사실은 그 20년 전에도 그 아주 나쁜 잘못된 그 유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거는 이래 서로 우애하는 그런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거는 완전히 그게 소멸되는데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이고, 그거는 유교 문화라기보다는 군사 독재 시절 그리고 일제 시대의 그 통치 억압 시절의 그런 잘못된 근데 이 패습이라고. 잘못된 거에 뭐 극히 개별적인 게 아니라 또 한 번 중국에서 그때 그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내가 물어봤지 이 한국의 선후배 관계가 상당히 엄하던데 어느 정도냐 하니까 이해를 하는 대로 자기가 이제 어디서 일할 때 자기 신입사원 하나가 박사생 하나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대. 들어왔는데 무슨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회관에서 너 무슨 그 총결 보고서를 하나 써서 바쳐. 이게 서서 바쳤는데 잘 썼거든. 근데 탁 뿌리면서 박사라는 건 뭐 이잘났겠어? 안 되겠다. 뭐 이번에 뇌절로 써서 바쳐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박사가 쓴 거를 내가 사실은 100개 써서 이제 자기 상급한테 바친 거야. 그러면서 이 후배는 민면일처럼 처음에 들어올 때 단단히 다스리지 않게 되면 후환이 심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후배 관계는 이렇게 엄해야 돼.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로 개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그것도 전혀 유교 문화하고 관련 없고요. 그 잘못된 그러니까 선배. 중국 사람 보건대는 이것도 유교 문화는 내가 여기 썼지만 유교 문화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개예요. 하나는 혈연 문화, 하나는 등급 문화. 혈연 문화는 뭐냐? 기독교 문화는 하느님 밑에 나. 이게 기독교 문화고, 유교 문화는 조상 밑에 나. 이게 혈연 문화고, 두 번째는 등급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의 출신이나 능력이나 금전이나 등등에 의해서 이제 우세인 사람과 열세인 사람으로 갈라져.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그거를 무슨 갑질 하는데 이게 뭔가 유교 문화에서는 이런 등급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위급에 있는 사람이 하위급에 있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부대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억압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모욕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유교 문화가 난 중국의 옛날 책에 완전히 묻혀 사는 사람인데 보편적인데 지금 없어졌는데 한국에는 이런 뭔가 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갑질 하는 그거에 결국 유교 문화의 등급 문화의 자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모르지만 중국 사람은 옆에서 여기 와서 한 몇 달만 있으면 알래요. 이런 거구나. 예. 교수님 그 부분은요. 유교 문화의 잔재라기보다는 일제 시대의 수탈 문화의 잔재고 억압 문화의 잔재고 그다음 독재 정권 시대의 잔재지.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에서는 예를 들면 왕도 정치, 덕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지배 계급이 피지 계급을 수탈한다는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민본 사상, 농민을 특히 천하지 대본으로 보고 왜냐하면 생산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도 공정하게 가능한 한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항상 군주는 그런 백성을 가장 돌보는 것을 자기의 주 업무로 삼았다. 그게 이제 유구의 정치 이념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보기엔 일제시대와 독재정권 시대의 그 잘못된 일부의 산물이지 그게 유교 문화의 산물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한 선생님 이상 말씀처럼 그렇게 반박을 받아본 적이 많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중국에는 이런 등급 차별이 거의 없거든. 한국에는 심하고. 그러면 중국도 그런
한국의 뭐 일제 압박이요, 뭐 압박이 이런 압박, 그거를 중국이 받았으면 더 받았지 적게 받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거는 그런 사회 정치 제도를 떠난 이런 사회의 뭔가 하면 일반적인 도덕관념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제가 충분히 주장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우리가 일제 36년을 직접 식민 통치를 받은 거하고 중국이 반식민, 그러니까 침략 과정에서 결국 물러간 거잖아요. 중국을 다 먹고 통치를 한 적이 없잖아요. 통치를 받은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고 그런 것 차이가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군대 문화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일제시대의 군대, 아주 강압적인 군대 문화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유교 문화에서 지금 이제 그 등급 문화라기보다는 위에 있는 분은 아랫사람을 관화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관화이. 오히려 우리말로 하면 돌보고 좀 케어해주고 이렇게 하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대하고, 이런 문화가 유교 문화지, 위에서 억압적으로 강요하고 수탈하고 빼앗고 그 다음에 아래서는 그거를 참지 못하고 있다가 화를 내고, 이런 게 유교 문화의 그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거는 유교 문화의 본질하고 동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유교 문화가 전래된 다음에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향약이라든지 또는 두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전통 습속하고 같이 결합을 했거든요. 그럼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고 서로 돕는 상부상조 정신으로 이어졌지, 이게 그런 식으로 연결된 건 아니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도 네. 맞는 말인데, 네. 이제 그런 상부상조 이제 관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는 인류의 보편가치적인 문화고, 예. 그 외에 뭔가 유교 문화에 이제 그 위세 문화, 그러니까 이제 등급 문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둘째 형님이 우리 마을에 한조 여자하고 연애를 했어. 연애를 하니까나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둘째 형하고 나하고 불러놓고 둘째 형 보고, 야, 너 그 한조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둘째 형이, 예,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이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불구자야. 그러니까 네가 다리를 절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면 그건 어림도 없지만, 네가 다리를 저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 그렇지만 400리 밖에가 살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마누라도 했고 이 집 문턱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이 한 며칠을 고민하더니 그 여자하고 관계를 끊었어.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유교 문화거든. 만약 유교 문화 지금 같으면 우리 둘째 형이 안 끊었을 거야. 왜냐하면 한 40년 사이에 또 중국도 이제 관음상사 변화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한조 여자, 좋은 여자를 중매 들어오는 거 다 거절해버리고, 예. 무순에서 그 1500리밖에 연변에 찾아가서 장가간 거 아닙니까? 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효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건 내가 조선족한테 장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 문화의 뭔가 이자 그 산업으로 맺혀진 그것도 있지만, 예. 뭔가 하면 위계상에서 이제 부친의 말을 자식이 듣기 싫건 듣기 좋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런 그 위계상의 관계가 유교 문화에 아주 많다. 그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교수님이 예. 한참 벌써 예. 이제 80이 다 돼 가시지만. 예.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도. 어른 말 잘 들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근데 손해볼 수도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일수에 불러가지고 그때 왜 반대하셨는지 이제 그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아버지 나름대로 판단은 있으셨을 텐데, 어느 게 더 이제 나았을지는 그 이제 뭐 이미 조선족하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관점을 아버지의 억압적인 강요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조선족이 아닌 한족하고 결혼했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계산해보고, 야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내가 이제 있잖아요. 유교문에 관해서 세 번째 얘기에 나와서 오늘 말 안 하겠는데 예. 그 아버지도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한족 여자하고 혼사해서 엄청나게 손해보거나 뭐 그런 게 많아요, 조선족이. 한족하고 혼사해서요? 한족하고 결혼했길래 예.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많죠. 왜 그런 거 생각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 세 번째 내용은 그 내용인데 예. 그래서 뭔가 하면 아버지 말은 옳은 거에 100분의 50, 틀린 거에 100분의 50.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틀린 거에 100분의 50이지만 왜 들어야 되냐? 예. 효기 때문에. 효기. 그래서 부위 자강.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어루만져주고 관심해주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예. 아버지의 위압에 자식은 무조건 거기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이 두 개가 한테 있는데, 이 뒤에 거는, 앞에 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고 뒤에 거는 그 보편적 가치를 떠난 유교 문화의 그런 부정적인 면이다. 이런 부정적인 면은 이제 언젠가는 없어진다. 이제 중국은 1800년 동안 없어져서 지금 100분의 15 남았는데 예. 한국은 뭔가 하면 하나는 지금 사회가 이제 고도로 발달된 사회고 또 한국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한국인들은 발전 템포가 빠른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00년은 안 걸려도 한 180년은 걸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80년 지나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유교 문화가 사라진 이러저러한 병폐 비슷한 것들이 꼭 한국에도 생긴다고 봐요, 저는. 예. 오늘 이렇게 정인갑 교수님하고 한중의 유교 문화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 교수님은 사회주의 중국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종교, 특히 유교, 유교는 종교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거의 수준에 이른 그런 학문이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 받았던 교육의 영향도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중간중간 제가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실제로 많이 바뀐 지금 현대 생활에서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즉 농업을 위주로 하던 그런 시대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맞지 않는 생활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의 안정적인 그런 발전, 그리고 개인의 인격 도야와 도덕성 함양,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도 교수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유교 문화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인 시각도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긍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같이 똑같이 강조가 되고 또 발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이제 첫 시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어떻게 교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100% 동의할지 한 70% 동의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에서 배우고 자라서 배우고 했던 분이 중국 문화와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 자신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찬반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드디어 중국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장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중국의 문화의 속살들을
깊이 있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걸로 우리 시청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